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통국어 공구 01 고전 시가 2강 제망배가를 같이 할 건데요. 여러분 아마 갈래에 대한 이해는 있지 싶은데 이 시는 19제 향가입니다. 향가라는 건요, 이제 신라시대 때 시가 구전되어 오다가 한역된 시를 향가라고 부르고요. 19체라는 건 10줄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정시 정서를 다루고 있고요. 성격이 추모적입니다. 누이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서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이가 죽었으니까 아프고 슬프고 하겠죠. 그래서 아프고 슬픈 정서, 그리고 다시 누이를 미타찰에서 만나겠다 하는데, 미타찰이 그 불교에서 극락왕생하세요 할 때 그 극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교적인 성격도 다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그 월명사 자체가 스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불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제재는 누이의 죽음, 주제는 누이의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그 극복 의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도움을 주는 쌤의 한마디 먼저 읽어볼게요. 신라시대 승려 월명사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면서 극복한 노래고요. 참신한 비유를 적절하게 구사하여서 죽음으로 인한 삶의 무상함, 그리고 그 극복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삶의 무상함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삶에서 무기력감이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승화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새로운 긍정적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걸 승화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에서 이 노래의 배경설화를 미리 읽어보자면요. 월명은 일찍이 죽은 누이 동생을 위해서 제를 올릴 때마다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더니 갑자기 광풍이 일어서 종이 돈이 서쪽으로 날려 사라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서쪽은요, 서방 세계라고 해서 저승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승이 있구나라고 생각한 월명은 늘 사천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었다라고 하고요. 일찍이 달밤에 피리를 불면서 문 앞에 큰 길을 가니 달이 그를 위해 가는 것을 멈추었다라고 해서 월명, 달의 밝음을 뜻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 길을 월명리라고 했고, 월명사 또한 이로써 이름이 났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귀신과 천지를 감동시킨 것이 한두 일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죠. 자, 아무튼 시상의 전개의 완결성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건데요. 향가는 4구체, 8구체, 19체 이런 식으로 몇 줄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19체, 10줄짜리 향가는 제일 전개가 완결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서결 일어나고 전개되고 마무리되는 순서대로 시가 진행되는데요. 이 시에서는 기 부분에 비극적 상황이 제시되면서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서 부분에 혈육의 정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결 부분에서는 슬픔의 종교적 승화를 보여주면서 불교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 재회하겠다. 왜냐하면 불교의 그 대표적인 설이 윤회예요, 윤회. 삶은 어차피 계속해서 수레바퀴 마냥 돌아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누이와 다시 재회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이 문학성이 뛰어난 서정시가로 불리는 까닭은 정제된 형식 속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자연의 섭리에 비유하여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형상화라 되어 있는데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표 한번 정리해주고 옆으로 넘어와서요. 생사는 삶과 죽음이죠. 생사의 길은 이에 있음에. 야, 여기서 이에는요. 자, 여기서 이에는 여기에, 이승에, 이 세상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 생사의 길은 이 세상, 이승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여기서 머뭇거리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누이가 머뭇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누이의 두려움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는요, 죽은 누이, 망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죽은 누이는 간한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간이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간다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비탄이 있고요. 아쉬움이 있고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죽은 누이는 나는 가난다 말도 못한 이루고 갔대요. 어느 가잘, 여기서 가잘 뭔가요? 하는데 가을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여기서 이른 바람은 일찍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누이의 요절을 보여주겠죠. 암시하겠죠. 어린 나이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에 저의 뜨러질, 여기서 뜨러질은 죽음을 상징하고 하강의 이미지죠. 떨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저의 떨어질, 죽음을 상징하는 하강 이미지, 이에 저의 떨어질 립간, 여기서 잎이구나, 잎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저의 떨어질 잎이 한 가지, 한 부모에서 나고 가는 곳은 모르운저. 왜 우리는 한 가지에 났는데 서로 가는 곳을 모르는가? 인생 무상에 대한 비애가 드러나 있죠. 삶과 죽음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요. 안타까움 느끼고요. 허무함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비탄, 안타까움, 그 다음에 인생 무상에 대한 그 허무함을 느끼는 부분이었다면 아야, 여기서 아야는요, 낙구예요. 여기 지금 구구가 낙구라고 하거든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보통 전체적인 시상을 집약합니다. 시상을 집약한다는 건 시에서 나오는 정서나 시에서 나오는 주된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을 좀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타찰, 극락세계에서 맛볼다. 극락세계를 맛볼다. 이거 나는 시적 화자죠. 이거 재회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젠가 극락세계에 가겠다 내가. 그 날만을 돛닦아 기다리고다. 이거는 기다리겠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약하는데 그 새로운 만남의 방법이 돌을 닦는 거죠. 그래서 구도의 자세, 돌을 구하는 자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요. 누이의 요절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무상감을 느끼다가 이제는 미타찰에서 재회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슬픔을 극복하며 구도의 자세를 가지는 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아직 덜 했으면요. 제가 여기 조금 줄여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형사화 아니고 형상화예요. 요거 오타 났고 정리 같이 한번 해보고요.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겠죠. 여러분. 문제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뒤에 있는 거 해설 한번 해보아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내용은 많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거의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거,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니요, 미타찰에서 누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비관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우회적 아니고요. 상황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비유를 사용하긴 했어. 비유는 간접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 한탄이나 이런 정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누이가 죽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듭니다. 비관적 없고 비판 없고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정서 심화 없었고 시어 반복도 따로 없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대비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이 나타나 있다. 돛닦아 기다리겠다. 구도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도의 자세를 통해서 나는 현실을 대응하겠다. 누이를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 라면서 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A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승과 저승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 근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표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A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 안 날 텐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쪽 저쪽 떨어질 잎이여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도 모르는구나 라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아셨죠? A 부분 다시 한번 가서 보면요.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인간과 자연물의 공통된 속성을 바탕을 두고 표현하고 있다. 공통된 속성. 이거는
맞죠? 그 나무도 한 가지에 나서 잎이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고 하면 이 잎이 서로 가는 곳은 몰라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둘도 서로 어딘가로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통된 속성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는 거 되겠죠. 곁에 머물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인연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죠? 무상감. 시적 대상이 가는 곳을 모르게 된 상황이 화자의 탄식을 불러오고 있다. 요절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죽은 뒤에 사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탄식을 불러오고 있다. 맞고요. 개별적인 존재들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입과 입이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 같이 표현하고 있죠. 삶과 죽음의 존재, 죽음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만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돌을 닦아서 미타찰에 가서, 미타찰은 극락세계, 미타찰에 가서 만난다 그랬지, 존재 한계를 극복해서 다시 죽음에서 불러온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존재 한계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잘못되었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 시를 보기와 같은 관점에서 감상하였을 때 적절한 거,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했죠. 효용론적 관점. 자, 밑에 보면요. 시적 화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 한다.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이 작품은 작가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 표현론적 관점이죠. 작가의 표현. 마지막 구절은 당시 신라인의 불교적 윤회 사상을 한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신라의 불교라는 국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반영론적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월명사가 결국 신라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둘 다 효용론적 관점은 아니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는 구절은 결국 누이가 이른 나이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유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론적 감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누이를 잃은 슬픔에만 빠져있지 않고 이를 종교적으로 극복하려는 시적 화자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감동받은 건 누가 느낀 거야? 독자가 느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이 시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의시상, 정계상, 기능과 효과를 쓰시오. 아까 세 부분 기서결 나눠봤죠. 기서결. 그리고 결말부의 첫머리. 낙구의 첫머리, 낙구 감탄사에 가 있었어요. 여기에 정계상 효과는 시상 전환이 있었습니다. 슬픔, 무상감을 느끼다가 극복 의지를 가지는 것으로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 부분 기서결, 결의 감탄사는 시상 전환, 슬픔에서 극복 의지를 가지는 거에 효과를 가진다. 다음에 이 시에서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조 같은 가지, 한 가지가 되겠죠. 혈육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거 고대 국어 그대로 적어놔도 맞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까 서 부분 정리할 때 한번 봤었어. 이른 바람은 누이의 요절, 떨어질 잎은 누이의 죽음, 같은 가지는 같은 부모. 이렇게 잘 채워주시면 되고요. 오행에서 팔행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쓰고 그와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 부분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자, 이런 500년 도읍지를 필마 한 마리의 말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산천은 변하지 않아. 근데 인걸은 가변적인 존재죠. 인제는 간대가 없대요.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고려유신이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스리던 그 나라는 꿈인 것 같다. 무상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유사한 정서는 무상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답 한번 불러주자면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낙구 감탄사, 시상 전환의 효과, 슬픔을 극복 의지로 바꾼다. 6번에는 같은 가지, 화살표, 혈육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고요. 7번 이렇게, 8번 무상감.
요렇게 답 다 적었으면요.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동영상으로 우리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